안녕하세요. 저는 노에스큐엘에 대한 개념과 특징에 대해 소개할 발표자 주신희입니다. 먼저 어떤 구성으로 발표를 진행할지 목차를 소개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RDBMS가 있음에도 노에스큐엘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기존 RDBMS에서 사용하는 SQL과 그것이 아닌 노에스큐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NoSQL이 여러 제품군을 아우르기 때문에 여러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어떤 형태로 DB들이 존재하는지 모델 유형과 모델링 기법을 몇 가지 살펴본 후 기본 문법을 다루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 시장은 오라클 등의 RDBMS,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를 뛰어넘는 페타바이트 단위의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가 쏟아지게 되었고, 기존의 RDBMS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NoSQL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저장 기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양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형화된 데이터만 다루던 RDBMS에서 정형화되지 않은 비정형화 데이터의 속성을 다루기 위해서도 NoSQL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DBMS라는 틀 안에서 SQL과 NoSQL의 관계는 이러한데요. SQL 그리고 SQL이 아닌 NoSQL 이렇게 나타납니다. NoSQL은 Not Only SQL의 약자로 SQL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DB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SQL DB들을 살펴보면 오라클, MySQL, 포스트그레스QL 등 각각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결국엔 테이블이라는 공통된 형태의 데이터 저장 방식과 SQL이라는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는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NoSQL은 이러한 데이터 저장 방식과 접근 방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데이터 저장 구조를 갖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각자 그 특성이 매우 다른 그 안에 무수히 다른 종류들의 DB가 존재합니다. DB의 종류들은 NoSQL의 특징을 먼저 살펴본 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NoSQL의 첫 번째 특징은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정확한 구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NoSQL을 사용하면 DB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으로 유연하게 데이터 모델 구축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SQL은 테이블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고 각 테이블엔 명확히 정의된 구조가 있습니다. 테이블 안에 각 컬럼에는 정해진 타입의 레코드 값, 즉 고유한 값들이 있어야 하고 빈값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복값을 피하는 등의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테이블 간의 정의된 관계 때문에 조인문 같은 복잡한 쿼리가 이뤄지게 되고 한 번 정의된 구조를 나중에 수정하기가 번거롭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NoSQL은 정해진 구조, 스키마가 없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사전에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고 조인과 같은 복잡한 쿼리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RDBMS의 복잡도와 용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한 만큼 NoSQL은 페타바이트급의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배열 형식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분산형 구조로 데이터를 여러 대의 서버에 분산하여 저장하는 것인데요. 기존 RDBMS처럼 하나의 고성능 머신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서버 수십 대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렇게 분산 시에 데이터를 상호 복제하여 특정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데이터 유실이나 서비스 중지가 없는 형태로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앞서 설명하면서도 계속 SQL에 대하여 언급했듯이 NoSQL과 SQL은 비교되어 많이 설명됩니다.
다시 한번 NoSQL과 SQL을 비교하며 특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NoSQL은 유연한 스키마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각각 다른 형태를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SQL은 정해진 스키마 구조를 갖고 있어 모든 데이터가 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NoSQL처럼 유연한 스키마 구조를 갖게 되면 데이터 구조 결정이 늦어지는 한계를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NoSQL은 분산 처리를 통한 수평적 확장이 가능하고 SQL은 DB의 성능을 개선하여 수직적 확장에 의존하는 특징을 띱니다. 분산 처리된 NoSQL은 데이터가 두 개 이상의 컬렉션에 중복되게 저장되기 때문에 조인 등 복잡한 쿼리를 쓸 필요 없이 각각의 컬렉션에서 데이터의 접근이 용이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 데이터 변경이 되면 여러 컬렉션에 접근해서 일일이 문서를 수정해야 하는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컬렉션 A에서 데이터를 수정했는데 컬렉션 B에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한편 SQL은 테이블 간 관계를 정의하여 데이터 중복 없이 한 번만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복잡한 쿼리를 이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oSQL은 빅데이터를 다루기에 용이하고 SQL은 관계형 데이터를 다루기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NoSQL은 SQL을 대체하는 대체제가 아닌 보안 형태의 솔루션이기도 하고 이렇게 각각의 장점과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여 활용 목적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전의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RDBMS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정확한 데이터 구조를 알 수 없는 경우, 읽기 처리를 자주 하지만 데이터 변경 주기가 많지 않은 경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다룰 경우, 이럴 경우에는 NoSQL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SQL과 NoSQL에서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똑같이 표현하지만 SQL에서의 테이블을 NoSQL에서는 컬렉션으로, rows, 열을 documents라는 문서 형태로, columns를 fields로 부르게 됩니다. 앞서 NoSQL은 유연한 스키마 구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에 따른 무수히 다른 종류들의 DB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NoSQL은 키 밸류 개념을 지원하고 그것에서 확장되거나 다른 형태를 띠는 도큐멘트, 와이드 컬럼 스토어, 그래프 DB 종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키 밸류 DB에는 대표적으로 아마존의 다이나모 DB가 있습니다. 하나의 키에 하나의 밸류 값을 가지고 있어 구현하기가 매우 쉽고 간단하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쓰고 읽어야 할 때 사용됩니다. 이 DB는 키를 설치해서 밸류를 찾기는 빠르나 밸류 값만으로 일부분을 읽거나 업데이트할 때는 비효율적입니다. 그 다음 도큐먼트 DB의 가장 큰 예시로는 몽고DB가 있습니다. 이 DB는 데이터를 JSON 등의 도큐멘트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보통의 SQL처럼 행가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데이터를 무슨 형태로든 저장이 가능하고 각 데이터들이 같은 모양일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NoSQL은 조인 등의 복잡한 쿼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도큐멘트 DB에서는 추가적으로 sorting, join, 그룹핑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와이드 컬럼 스토어 DB의 유형에는 카산드라 DB, HBase DB 등이 있습니다. 여전히 키를 사용하지만 키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컬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읽고 쓰기가 역시 엄청 빠른데요. 카산드라 DB를 사용하는 회사를 예로 살펴보면 애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우버 같이 엄청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해야 하는 회사나
검색 엔진처럼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읽어야 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DB입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노드로 표현하며 각 노드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할 때 사용됩니다. 각각의 엔티티를 저장하고 이를 관계망으로 연결하는데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그래프DB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저장할 것인지에 따라서 성능이나 관리적인 측면에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모델링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먼저 기존의 RDBMS와 NoSQL은 서로 특징이 다른 만큼 모델링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 도메인을 분석하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그 이후 RDBMS는 객체 간의 관계를 식별해서 먼저 데이터 모델을 정의한 후 테이블을 추출해서 테이블을 이용한 쿼리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NoSQL은 필요한 쿼리와 성능을 먼저 디자인한 후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게 됩니다. RDBMS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NoSQL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NoSQL은 보다 더 깊은 데이터 구조 및 접근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몇 개의 물리 노드에 걸쳐서 수행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쿼리 디자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NoSQL은 네트워크나 디스크 같은 인프라에 대한 디자인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증이나 인가 체계가 없어서 보안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크게 비정규와 어그리게이트, 어플리케이션 사이드 조인이라는 세 가지 모델링 개념이 있는데요. 먼저 디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비정규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비정규화를 설명하면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중복으로 허용함으로써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고 쿼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쿼리 프로세싱을 간단하게 만들고 수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데이터들을 다른 도큐먼트들에 중복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사이즈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화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 사이즈가 늘어나는 것보다 이렇게 쿼리의 복잡도를 더 단순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그리게이션, 집합이라는 뜻으로 NoSQL의 유연한 스키마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러한 속성은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의 내부 요소를 가지고 데이터 클래스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RDBM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스키마가 확정되고 거기에 많은 데이터가 누적이 됐을 때 그 스키마를 중간에 변경함으로 발생하는 리스크가 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스키마 변경에 보수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NoSQL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스키마 자체가 상당히 유연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확장이 되거나 수정이 된다 하더라도 큰 리스크 없이 수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1대 n의 관계를 최소화하여 결과적으로 조인 연산을 줄임으로써 수행 시간이 단축되고 저렴한 비용에 대용량 데이터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요소를 담을 수 있어 추후의 확장성 및 변동성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각각의 mp3 파일, 포토 파일, 그리고 무비 파일은 타입은 다르지만 이 모든 데이터들은 각각 타입이란 파일이라는 같은 한 객체에 저장을 하고 파일의 고유 아이디, 파일 크기, 파일 생성 날짜, 파일 이름, 디렉토리 같은 파일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을 공통 필드에 저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메타라는 부분에 음, 각각 파일이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들을 저장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하면 어떤 종류의 파일이 온다 하더라도 이 스키마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RDBM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은 새로운 파일 시스템에 대한 예상 처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정의한 파일만 사용 가능했으나 NoSQL에서는 어그리게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구조의 파일 형태도 언제든지 하나의 테이블로 합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사이드 조인인데요. 지금까지 이 조인을 DB 안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NoSQL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의 조인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 빠른 응답 성능과 확장성, 가용성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NoSQL은 쿼리타임 조인을 최대한 피해서 데이터 모델을 구성한다고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조인을 활용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한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조인을 수행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상 데이터가 다대다 관계를 갖고 있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일 때와 조인 대상 데이터가 수시로 변동될 때입니다. 이럴 땐 비정규화와 어그리게이션만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NoSQL에서도 조인을 수행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비정규화와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많은 엔티티에 해당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변경할 때 모두 찾아서 업데이트해야 돼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변경이 빈번한 데이터만을 출연해서 쿼리타임 조인을 수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수시로 변경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RDBMS에서 구현을 해주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들, 즉 대용량의 데이터들이고 그저 쌓아두기만 하면 되는 데이터들은 NoSQL에 분산하여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RDBMS를 쓰고 싶지 않다면 NoSQL 안에서는 두 개의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DB 안에서는 조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를 조회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조인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어플리케이션 사이드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 데이터가 수시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조인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 기존의 RDBMS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던지 NoSQL만 쓰려고 한다면 조인을 DB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져와서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조인을 수행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NoSQL의 모델링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NoSQL의 대표적인 DB인 몽고DB에서 정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문법들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SQL과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SQL은 테이블을 생성할 때 테이블의 각 컬럼에 대한 타입들과 속성들을 미리 정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NoSQ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컬렉션 명만 크리에이트를 해주게 되면 다른 정의 없이 데이터를 바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NoSQL 같은 경우 테이블을 이런 컬렉션을 미리 만들고 작업할 수도 있지만 먼저 만들지 않고 아래와 같이 데이터를 인서트하면서 바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NoSQL의 데이터 값들은 이렇게 키 밸류의 JSON 형태로 입력됩니다. 인서트나 업데이트 같은 표현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되지만 조회할 때 select를 NoSQL에서는 find로 그리고 삭제할 때 delete를 NoSQL에서는 remove로 표현한다는 것이 조금은 다른 표현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NoSQL에서 업데이트할 때 기존 SQL에서 업데이트할 때는 where로 조건절을 걸어서 변경할 데이터에 접근을 했지만 NoSQL에서는 접근할 데이터를 먼저 언급해준 후 $set 뒤에 변경할 데이터의 값을 밀어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더 자세한 문법들은
다음 과제인 몽고DB를 실제 설치한 후 실습 환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NoSQL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